부천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수업 전문가인 수석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사회 변화와 미래 인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수석교사 은예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날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미래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과 상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 이정문 화백의 작품입니다. 1965년에 발표한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를 보면 그 당시 상상했던 태양열이나 전기자동차, 청소로봇, 스마트폰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50년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플라잉카, 기계인체, 무선 충전, 웨어러블 컴퓨터, 순간이동, 우주발전소 등 미래 기술을 포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살펴볼까요? 전화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시계, 지도, 수첩, 손전 등 신문, 게임기,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여러가지 기능이 스마트폰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과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지녀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장이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근거와 사고 과정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판단의 결과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학교 수업 중에서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수업 형태는 토의토론 수업입니다. 질문하기, 정보 수집하기, 정보 적용하기, 영향력 생각하기,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기 등의 수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지닌 학생은 평소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독후 활동을 통해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분석적 힘을 기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지닌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데요. 토론 대회나 자치 활동,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생활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기쓰기는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의 원인이나 근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질문은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기존 생각에 반대되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늘 하던 대로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넷째,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해주세요. 자녀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을 학부모님이 먼저 실천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주세요. 감정은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업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협업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협업 능력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였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때 복잡한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업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협력 수업은 개인의 성취보다는 공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취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협업 능력을 지닌 학생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하죠. 또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급에서 진행되는 공동의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의 협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주세요. 둘째,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셋째, 자녀가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주세요. 넷째,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는 어떤 천재도 혼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의사소통이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나 글, 제스처 등을 통해 자기의 뜻을 전달하거나 뜻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연구한 결과 말의 내용은 7%인 반면에 시각과 청각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것은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빛, 표정, 몸짓, 분위기 등의 시각적인 요소와 음색, 목소리, 억양 등의 청각적 요소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은 관계 개선뿐 아니라 지식을 얻는 활동이며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거나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의사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먼저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둘째,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너 때문에 라는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거나 혼자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넷째,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지도해 주십시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의 빨대에서
스푼 빨대, 구부러진 빨대, 종이 빨대 등이 만들어진 것이 창의력의 예입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창의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창의적인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을 지니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합니다. 사소한 것도 유심히 관찰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뜨리도록 해주세요. 주어진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조합하게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게 하는 등의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 읽기 등을 통해 폭넓은 기초 지식과 경험을 갖게 해주세요. 창의적인 생각은 논리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일을 자세히 관찰하고 폭넓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세요. 넷째, 자신만의 기발한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우리 부천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살펴볼까요? 부천교육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으로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 교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활동의 시작은 질문과 상상입니다. 질문과 상상으로 삶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하는 즐거운 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무척이나 중요했었죠.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하던 지식은 현재는 13개월이 걸리고 2030년에는 3일마다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필요할 때 그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